냄새가 많이 호전되는 것 같아요. 배도 쭉쭉 나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누구는 효과가 좋고 누구는 또 효과가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우리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홀랩 수술을 가장 많이 하기도 했고 튜브도 수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립선 비대증의 첫 번째 1차 치료는 약물이에요. 모든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누구는 효과가 좋고 누구는 또 효과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효과가 떨어지거나 없는지 그 무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와 환원효소 억제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죠. 각각의 타겟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전립선이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 폐색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게 확 조이는 동적인 폐색. 이런 폐색을 좀 완화해서 부드럽게 소변을 배출을 좀 편하게 해주는 약이 알파 차단제이고, 정적인 폐색. 이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서 이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나가는 출구를 막아서 생기는 정적인 폐색. 이러한 정적인 폐색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환원효소 억제제를 처방을 하게 되죠. 동적인 폐색을 완화해주는 알파 차단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면 한 7-80%의 환자분들은 약효를 보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20-30%의 환자분들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효과를 잘 못 보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효과를 못 보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약 복용을 충분히 안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두통약 같은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금방 약효를 느끼시게 되는데, 이런 전립선 비대증 약은 그 정도 드셔서는 약효를 잘 못 느끼세요. 적어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셔야 이제 약효를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방광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전립선 모양은 약이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비대가 7-80g 이상 너무 커진 경우에도 이런 동적인 폐색을 완화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약을 잘 드시지 않으면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드시지 않기 때문에 약효를 못 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약효를 잘 못 느끼셔서 꼬박꼬박 안 챙겨 드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파 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그 순간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거든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 용량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폐색을 얘기하고 있지만 배뇨의 중추는 방광이거든요. 방광의 기능이 약하다면 알파 차단제만으로는 효과를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효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환원효소 억제제.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를 20에서 25% 정도 줄일 수 있고 PSA 수치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모든 분이 얻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크기를 줄이는 약의 타겟을 조절하는 유전자인 SRD5A2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모두 다릅니다. 많이 발현되면 그만큼 약이 작용하는 부위가 많아지니까 효과가 더 좋겠지만, 발현이 적거나 하지 않는 분들은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30-40%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약을 드셨으면 약효를 보셔야 돼요. 병원에서 이런 증상 점수 설문지표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 점수가 한 적어도 3점 이상, 퍼센테이지로 하면 25% 정도는 개선을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요속이나 잔뇨량, 전립선 크기, PSA 수치 등 수치화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약 드시고 어떠셨어요? 근데 약 효과가 아주 좋은지 네. 그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소변 보시는 게 약 드시면서 부드러워지셨죠? 예, 편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예, 배도 쭉쭉 나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분은 60대 후반 어르신이셨는데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셨고 증상 점수는 17점, 비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서 당연히 약 처방을 먼저 드렸거든요. 한 달 정도 약을 드셨고 이렇게 약물의 효과가 체감이 잘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약의 부작용은 있는지
되는지 더 진행은 안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약물 조절만 잘 해드리면 편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방광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아까 사진처럼 명백하게 비대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을 빨리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PSA 값도 좀 높고 전립선도 중등도로 커져 있고 요속도 떨어져 있고 잔뇨도 남는데 약을 꾸준히 복용하심에도 이러한 지표의 개선이 없다. 그렇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부작용입니다. 맥이 없다, 성기능이 떨어진다, 좀 기운이 없다, 정액량이 감소했거나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 부작용일 수 있어요.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있다, 그러면 약을 더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이나 수술의 필요성을 20-30%, 많게는 50%까지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내가 진행할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수술이 언젠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전립선의 모양이나 크기, 내가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기한을 정해 지표를 확인하고 충분한 개선이 없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먹어왔던 약이니까 꾸준히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내 전립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약을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